비상계엄 사흘 뒤였던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첫 표결을 앞두고 전국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계엄군의 체포 시도 사실을 알게 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초조해진 윤 전 대통령은 긴급 회동을 요청해 한남동 관저에서 한 대표를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 대표가 돌아간 뒤 윤 전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대상자들 중엔 극우 성향 정치 평론가이자 유튜버인 고성국 씨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7분부터 44분까지 단 7분 사이 5차례나 연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중이던 고 씨가 여러 차례 전화를 받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이 집요하게 통화를 시도했던 정황이 엿보입니다. 제가 국회 정문 앞에 우리 자유파 집회로 갔는데 4시 한 40분쯤 도착한 것 같고요. 고 씨는 이날 저녁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를 집중 성토했습니다. 근거 없는 체포 괴담에 속아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했습니다.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워낙 8888 뛰어나와가지고 쪽팔리니까 입장 표명을 바로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 두 번째 탄핵 표결이 다가오던 나흘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날부터 고 씨는 연이틀 유튜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계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1시간 후에 국회에 군을 진입하라고 지시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시간을 사실은 대통령이 벌어준 거예요. 하루 뒤 나온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는 고 씨의 주문과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과 체포, 구속 등 내란 이후 전국의 고비마다 유튜버들을 매개로 한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지속적으로 교감했습니다. 이번에 수사 기록으로 밝혀진 새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도 첫 통화 상대인 여동생 다음으로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낸 외부인이 고성국 씨였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선거 관리 시스템이 해킹돼 선거 결과를 못 믿겠다는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선관위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 2, 3, 4, 5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고 선거관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일부 유튜버들은 내후년 지방선거 전에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정복주사파들에 의해서 오염될 대로 오염된, 썩을 대로 썩은 이 선관위 조직과 전면적인 조사와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에 반대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운 발언도 극우 인사들이 자주 해왔던 말입니다. 민주당에서 간첩죄, 그 간첩과 관련된 개정안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국회.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비상계엄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항변 역시 극우 유튜버들의 인식과 닮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위헌적인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는 건 지금 국회의 입법 폭주에 대한 건 전시 상황하고 다름없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자는 구구의 목소리에 윤 대통령은 화답이라도 하듯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담화를 끝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 일부 구구 인사들과 유튜버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음모론입니다. 전산 조작을 하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론으로 선관위 서버에 해킹을 해서 들어가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직후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은 최근 4.10 총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부정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120여 건이 모두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 또는 각하했지만 무차별적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원형들을 모두 처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썩은 선관위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해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구 유튜버 의견을 참고한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 윤 대통령이 첫 만남에서 검찰에 있을 때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고 언급했다며 부정선거 주장 세력에 물들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장 많은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배경에 결국 구구 인사들의 음모론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이곳 국회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인원을 더 오랫동안 선관위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2차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는 극단적 발언까지 내놓고 있어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이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